저 어렸을 때는 그 처음 연극할 때 대부분 막 기자들도 그렇게 물어봐요. 배고픈 직업인데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연극을 만드냐 막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저 연극한 지 지금 35년째 연극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다지 어려움을 많이 겪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어렵죠.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은 그걸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못 하잖아요.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저 처음에 연극할 때는 하루에 25시간을 연극을 한다고 생각하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물론 정우희 선생님 덕분도 있지만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걸 보니까 주변에서 연극하는 사람들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녀들이 그렇게까지 썩 재미있게 자라질 못한 것 같은데 저희 집의 애들을 보니까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잘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연극하는 사람들이 자유로운 어떤 사고와 또 자유로운 생활 방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자유롭다는 말이 실질적인 자유가 아니라 그냥 자기를 놔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생활도 엉망이 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운이 좋아서 TV나 영화를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이 그렇게 썩 말로가 좋진 않아요. 대부분이. 갑자기 다가온 행운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지만 또 꾸준하게 연극이든 영화든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 보면 또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물론 항상 저는 이제 정무희 선생님 덕으로 돌리죠. 제가 옆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면 잡아주니까. 예. 제가 20대, 30대 때는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전국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안 가본 데 없이 다 다녀 정도로 공연을 그렇게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왜냐면은 그렇게 뛰지 않으면은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집을 건사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이야기고, 제 여담이고, 근데 정무희 선생님과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정무희 선생님도 사실은 올해가 유치원 교사였어요. 네, 유치원 선생님이었는데 별거 부업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공부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격증만 한 열 몇 개 될걸요. 그래서 또 공부에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도 지금 박사과정 지금 공부 중이고,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도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 보니까, 꾸준하게 하는 거 보니까 내심 제가 자랑스럽더라고요. 저도 지금 대학원 과정을 또 다른 과정을 하고 있어요. 저는 평생교육학이라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연극만 해가지고는 이제 제가 지금 올해 55인데 앞으로 10년 뒤에는 저도 무대에 설 수 있는 힘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다르게 저희는 직업인이다 보니까 그러게 됐을 때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평생교육이 화두도 되고 있지만은 이제 연극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하고 있는 이런 형태도 이제 평생교육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전문적으로 또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저도 평생교육학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제 공부라는 것은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어머님들도 지금 하고 계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부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것을 계속 진행을 하려면은 우리가 기본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연기지만은 우리가 하고 있는 전체적인 것은 연극이에요. 또 그 전체적인 것은 공연이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연극이란 무엇인가? 연기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말할 수. 연극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냥 담론으로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가장 젊으신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의
사람이 되어보는 거. 그렇죠. 옷을 입어보는 거.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직접 하지 못하는 것을 제3자를 통해서奉시하는 것. 네, 맞아요. 그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건지 가장 기본적으로 그 연극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극의 3요소가 희곡, 배우, 관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희곡, 배우, 관객. 예. 우리가 연극을 하는 사람은 배우잖아요. 배우가 무엇을 가지고 희곡을 가지고, 예. 희곡을 가지고 그걸 내어갖고 또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정리해서 누구에게 보여주죠? 예, 관객에게. 관중은 야구장에 가는 사람 관중이라고 그러고 관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극장이라는 표현이 있잖아. 극장. 극장은 우리가 보통 우리 일상생활에서 극장은 영화관이잖아요. 근데 영화관은 영화 상영관이 맞아요. 극장이 아니라. 예, 극장이라고 하는 것은 극을 보여주는 곳. 그래서 극장은 연극을 보는 곳이 극장이고 영화를 보는 곳은 상영관이 맞아요. 상영관. 근데 일상적으로 우리는 극장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제 이게 극장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일본식 한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냥 근데 지금은 통념적으로 다 극장이잖아요. 우리가 공연을 보는 곳은 공연장인데 공식 명칭이 뭐죠? 보통 여기도 곡성에도 있잖아요. 뭐 예술의 전당 또는 문화회관, 문화예술회관. 회관이라는 말 자체도 실질적으로는 우리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말이 아닌 말들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도 가볍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를 막 해보려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이런 것들도 잘 모르겠고, 정무희 쌤이 저한테 여기 가서 연극의 역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데 연극의 역사를 특히 특별하게 뭐 그리스 연극은 어떻고 로마 연극은 어떻고 이런 거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한국 연극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뭐 이런 것도 크게 우리가 뭐 그걸 구구절절히 다 듣고 또 알아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도 방금 생각했는데 그래서 창의적 표현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 역사는 다 때려치고 연기란 무엇인가, 연기는 어떻게 해야 되면 잘하는 것인가, 또 연기는 어떻게 하면은 올바르게 내가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걸로 그냥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따뜻하게 막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연기를 하는데 아까 제가 여쭤봤던 거 표현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것인가. 표현을 하기 전에는 뭘 해야 되죠? 생각해야 되잖아요. 생각. 이 생각하는 것 자체를, 연기를 생각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상상이라고 말해요. 상상. 그래서 상상과 표현이라고. 상상이라는 것은 창의적인 느낌이잖아요. 창의적인 표현. 그래서 창의성을 갖는 게 상상인데, 과연 이 상상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걸까요? 없는 것을? 그렇진 않죠. 우리가 있는 거 또는 생각했던 거, 봤던 것들을 내가 생각을 하는 것 자체를 상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상상이란 거 한자어가 생각 상자가 두 개가 아니라 첫 번째 상자는 코끼리 상자예요. 옛날 중국에서 어느 마을이 있었는데 이제 서역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장사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코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코끼리를 본 적이 없죠. 중국에서. 중국의 이 만주 쪽에, 우리나라 가까운 쪽에 사는 사람들이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장사하러 다닌 사람들이
코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가는 코끼리 무덤이 있고,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고, 코끼리 코는 이만하고, 코끼리 발에 한번 밟히는 사람이 다 죽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중국 사람들이,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 그러면은 한자를 만드는 거죠. 그걸 상형문자를, 한자를 만들 때 코끼리는 이렇게 크고, 또 이빨은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코끼리 상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래서 코끼리를 생각했다라고 해서 그걸 상상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내고 또 다르게 하는 거. 자, 이걸 이제 뭐라고 하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상상, 있는 것을, 원래 있었던 것을 똑같이 재현해내는 거. 그렇죠. 흉내, 모방을 하는 거죠. 상상이라는 것 자체는 이 모방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수일과 심순애를 해요. 근데 제가 이수일을 하는데 제가 이수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몽석이니까. 근데 이수일처럼 하는 거잖아요. 멋멋처럼. 연기는 만약 내가 이수일이라면은 이렇게 한다. 근데 또 이수일을 하신다 했을 때 다르잖아요. 다른 이수일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이수일이 아니라 다른 이수일. 연극은 그런 거죠. 연기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방이라는 거. 형태는 같으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 자체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모방에서 이제 표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의적인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창의적인 표현이 됐을 때 연기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창조를 해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연기라는 것을 밥을 먹을 때 이렇게도 먹을 수 있고 또 밥 먹다가 내려놓고 한참 하늘 보고 있다가 또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기라는 게 패턴이라는 게 이게 구성을 하는 거죠. 연기는 구성을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연기자 스스로가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구성을 하지 않고 쓰여진 대로만 움직이거나 하게 되면은 재미가 없죠. 연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그냥 로봇 연출자가 여기서 몇 발 가, 또 여기서 몇 발 가, 이런 거대로만 하면 안 되죠. 여기서 몇 발을 가라고 시키더라도 내가 여기서 몇 발을 갈 때 3발을 가더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내는 것이 이제 구성이라는 거예요. 연기를 해나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연기를 그냥 하고 계실 때도 스스로가 생각해낸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연출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시킨 대로만 하면 재미가 없죠. 나는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근데 이제 연극에서 가장 무대에서 움직이는 연기 중에는 이제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규칙. 그 규칙의 범위 안에서는 배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표현이라는 말을 자꾸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 자체가 표현이니까. 그다음에 상상하고 표현하는 거. 자, 상상과 표현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관찰이에요. 관찰. 매번 어디를 가더라도 뭘 보면서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생각. 그래서 우리 사람 뇌에는 보조 기억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방금 본 거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주의 집중을 하는 주 기억 장치에 남아있지 않고 보조 기억 장치로 이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그거 봤는데 자꾸 생각해내면은 이 보조 기억 장치에서 생각을 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게 맞아. 그럼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보고 그것을 얘는 뭐다 연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가지면은 연기를 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런 부분들이. 이게 바로 상상인 거예요. 이게 바로 상상. 다른 게 없어요. 상상과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관찰.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밥도 먹고 반찬도 먹을 수 있죠.
예. 네, 그니까. 아니, 이게 밥은 드셨고, 반찬은 뭘 드셨어요? 된장국에 생채무침이요. 된장국에 생채무침. 생각을 해보세요. 된장국에 생채무침. 자, 같이 다 된장국에 생채무침을 드셨다고 해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담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또, 같은 생채무침이어도, 또, 익은 것과 센 것이 있잖아요. 어떤 것인 건가. 자꾸 그런 것이 갑자기 침 돋네. 그런 느낌들을 가져보는 거죠. 그것을 이제 저희는 이완이라고 그래요. 이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기 몸을 이렇게 생각과 몸 자체를 릴렉스 시키는 거죠. 우리 심장이 이완과 수축 작용을 하잖아요. 심장 자체가 피가 들어갈 때 이게 꽉꽉 이게 해야 피가 들어가는데 피가 나와야 되잖아요. 심장에 피만 들어가기만 하면 안 돼. 피가 나와야 돼. 피를 펴줘야 되잖아요. 심장이 펴줘야 피가 나가는데 이게 활발하게 안 되면은 우리 건강 이상이 오는 거잖아요. 이게 심장의 이완과 수축작용 똑같아요.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것이 연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몸이 움직이는 그런 과정들을 해야 되는 거, 심장이 움직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생각 자체를 이완과 수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관찰이 그런 것들을 스스로 작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던 똥개도 어떻게 지나가는지 한 번씩 더 보고, 이게 자꾸 보고, 자꾸 생각하고, 이게 저는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항상 또 단원들에게 수업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보고, 행동하고, 말하라. 그러니까 연기에서 우리가 주로 많이 놓치는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대사만 립다 외워가지고 말만 하려고 그래. 말만. 근데 연극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하는 거잖아. 같이 하는데 여기서 자기 말만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눈을 보고 연기를 하는 거죠. 상대방이 지금 어떤 말을 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연습을. 근데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움직이시면은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연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 빼먹은 게 생각하는 거 빼먹었어요.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말하라. 이게 연기, 이것은 우리가 언어와 행동으로 하는 예술이라고 그래요. 무용은 말 안 하잖아요. 음악도 노래 부르는 사람 외에는 말 안 하잖아요. 미술도 말 안 하잖아요. 건축가들도 집 지을 때 그 인부들을 시키는 거 외에는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연극은 오롯이 말과 행동이 이어지는 거죠. 근데 그 말보다는 행동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만 해도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무용처럼. 근데 무용은 너무 형이상학적이기 때문에 그런 안무가 그렇게 가지만은 연극은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그런 제스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저기 부를 때 야 이거 하고 손짓하고 야 하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런 느낌과 같이 말과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연기할 때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잘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 소통, 교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감이라고 서로 감정을 교차해서 서로 나누는 거죠. 그게 소통이죠. 알아야 되는 건데, 아무리 사이가 안 좋다 해도 연극을 같이 한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역할 맡아서 하는데 안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떠한 감정을 전달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또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교감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창의적 표현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연극 또 연기, 영화가 됐든 연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연극이
역사적으로 연극이 언제 생겼을까? 연극이라는 것이 언제 생겼을까요? 연극이라는 게 언제 생겼을까요? 연극의 유래. 뭐 기원전 몇 세기에 그리스에서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것을 제례 의식을 연극의 역사적 시초로 본다라는 학자들의 쓸데없는 말들이 있죠. 근데 연극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 첫 소리가 뭐예요? 네. 왜 응애해요? 왜 응애해요? 여러 가지 속설들이 있죠. 근데 다 아이를 낳아보셨으니까.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가 이 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죠. 왜 쥐고 있을까요? 왜 쥐고 있을까요? 나올 때 힘을 쓰려고. 힘쓰려고. 자기가 나올 때 힘 쓰려고. 살라고. 살라고. 자, 그래요. 살라고. 그래서 살라고 하는데 이 주먹을 북끈 쥐고 있어. 힘들어서? 응?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아이가 눈을 뜨고 태어나진 않죠. 눈을 감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떨 때 그러고 있을까요? 우리가 두 주먹 불끈 쥐고 할 때, 어떨 때? 자, 그것을 감정 표현을 한다면 이거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야. 이 세상에 처음으로 딱 나타나는데 두렵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 생명체인데. 이 두려움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연극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두려운 과정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그냥 엉덩이를 딱 때리면서 나도 모르게 첫 번째 소리가 응야 하잖아요. 자, 왜 응야라는 소리가 나? 보통 사람들은 그걸 엄마라고 표현한다는데, 그렇죠. 놀래서 신경 조직이 이제 되살아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거기에 첫 마디가 응애예요. 응애. 자, 거기서부터 예술은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그래서 인생은 예술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왜냐하면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 두 주먹 불끈 쥐고 태어나서 응애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 발성. 그게 첫 마디가 이제 나의 예술의 시작이다. 인생의 시작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자,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났습니다. 두려움도 있지만은 인간은 뭐의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인 것은 뭐죠? 인간은 욕심이 많아요. 욕심. 이 욕심으로 태어나는 거죠, 인간이. 여러 가지 욕심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물욕, 식욕, 그다음에 성욕도 있고, 등등등등의 욕심이 엄청 많아요. 인간이 가장 큰 욕심이 뭐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욕심. 물욕. 인간이 가장 큰 욕심은 식욕. 식욕. 먹기 위해서 살잖아요. 먹고 살라고. 그러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물욕도 갖게 되고, 뭣도 갖게 되고 하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욕심을 더덕더덕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욕심을 자제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뭐다? 신앙이다. 그래서 불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그런 종교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종교는 누가 만든죠? 그렇게 되니까 종교는 고로 누가 만든 거죠? 신이 만든 거라고 우리는 보통 이제 각 종교별로 이야기하지만은 그 종교를 만든 것은 사람이다.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우리 저기 아시아권에서 신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신이 가장 많은 나라. 일본. 집 앞에 들어가면서 또 다 신이야. 모든 게 신. 우리나라는 그러고 보면은 조금 약하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신은 누구예요? 우리나라는 최고의 신. 최고의 신. 어? 방문? 당군이라고. 당군. 우리나라 최고의 신. 이순신. 우리나라의 최고의 신은 조상신.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잘 되면 조상님 탓이고 못 돼도 조상 탓이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제 그런 게 재래 의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 로마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그 상상력이죠. 뭐 이렇게 해서 술에도 신이 있고 뭐에도 신이 있고 다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의 유희, 신들이 노는 것을 상상을 해요. 근데 신들이 노는 걸 상상을 하는데 신들이 노는 것이 누가 노는 것이다? 사람들이 노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들도 애를 낳고 뭣도 하고 그냥 신들이 그냥 엄청나게 많아. 그리스에서는 이런 신이면 로마에서는 같은 이름인데 다른 신이고 이 사람들이 노는 것을 본따서 사람들이 신들은 이렇게 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연극을 만드는 거죠. 자, 연극의 역사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말이라는 거 있잖아요. 말. 자, 인간이 처음부터 말을 했을까요? 인류의 변천사를 보면은 인간은 처음부터 말을 하는 동물이 아니었어요. 제일 그 당시에 원시시대 때 아주 옛날에 인간은 있었으나 인간이 아닌 인간이 있었겠죠. 이제 종교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우리가 그냥 진화론적으로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인간이 처음에 표현을 한 게 있어요. 말을 못했을 때. 인간이 처음으로 표현을 한 게. 우리가 아주 오래된 동굴에서 발견한 것들이 있죠. 벽화들. 그 벽화가 어떤 인간이 그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죠. 어떤 걸? 오늘 하루의 일을. 나 오늘은 뭐 저기 맘모스를 잡았다. 맘모스를 잡는 과정을 그림을 막 그리는 거죠. 그게 이제 이집트에 가면은 이집트는 엄청난 그 문명이 발달된 곳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교하게 벽화들이 남아 있으나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그 벽화들이 훨씬 더 후세대지만은 벽화들이 좀 조잡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화석으로 발견이 많이 돼요. 근데 그것들을 보면서 저 당시에 말이 없었던 당시에 이 말이 통하지 않은 당시에도 우리는 동굴 벽화를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유희라는 게 있었구나. 이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놀았구나. 그러면서 불이라는 것이 이제 생겨요. 불 전에는 동물을 잡아서 그냥 날 걸러 먹었을 거 아니에요. 불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어떤 것이 발달하냐면 문명이라는 게 발달돼요. 문명이라는 게. 불이 있으니까 문명이라는 게 발달되는 게 고기를 삶아 먹든 구워 먹든 익혀 먹는 것이 생기잖아요. 고기를 익혀 먹으면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날 것을 먹을 때하고 다르게 풍요로움을 느끼죠. 이제 그 식욕 중에서도 풍요로움을 느끼게 되면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서로 간에 나눠 먹는 습관이 생기죠. 나눠 먹다 보니까 말이 하다가 어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게 언어가 그렇게 해서 발달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여기서 나오는 소리로만 성대에서 이렇게만 하고 그렇게만 놀았을 것 같지만은 그 이후에는 언어라는 게 생기면서 이제 유희가 바뀌죠. 장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인간의 이야기를 그때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극 이런 것의 역사에서 나오는 이제 유래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주먹을 불 끈지고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연극의 표현적으로 세븐 이모션이라고 7정, 희노애락, 애호욕이라는 이제 이런 것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 교감 이야기 했잖아요. 이제 그런 감정에 그 서로 주고받는 감정에 이런 것들을 이제 감정 이입도 있겠지만 서로 감정을 주고받는 이런 것들도 연기에서 필요하게 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소통을 하는 그것이 바로 연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활동하실 때 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재밌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다른 것은 많이 뭐 근데 여러분들의 일단 이제 하시는 것 중에 좀 어렵다. 내가 연기를 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것 생각이 드신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시게요. 다 어렵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들고 해야 되잖아요. 대사의 여기가 제일 어려워. 예, 그렇죠. 저도 대사 잘 못 외워요. 저도 공연 막 전날까지 대본 주고 있어요. 불안해가지고. 제가 제일 어려운 게 외우는 거거든요. 그냥 대사 없이 막 하라고 하겠는데 대사를 아까 교감했잖아요. 상대방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대사를 못 외우면 안 되죠. 제가 처음 연극 시작했을 때 두 번째 작품인가 하는데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무대에 등장을 해서 이제 노인 역할이었어. 20대 때 등장을 딱 해가지고 상대방을 딱 봤는데 대사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상대방이 뭐 말을 좀 해 하더라고. 이렇게 나 갈라내 하고 나 들어가. 그래가지고 그때 대사가 엄청 길었거든요. 많았었는데 작품 한 30분을 빼먹으면 1시간 반짜리 공연에서 30분을 혼자 날려먹으면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트라우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사를 좀 긴 대사를 아직도 잘 못해요. 그런 부분이. 그리고 저는 이제 무대에 서서 연기도 하지만은 주인공 역할을 제가 일부러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다역을 좀 많이 여러 가지 역할 그런 걸 좀 많이 해보는데 무대에 들어가서 5분 이상 서 있지를 못해요. 겁나서. 그 30년 넘게 연기도 하고 연극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연습을 조금 게을리하게 되면은 그만큼 힘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할 때 한 200번 잡아요. 연습을. 100번은 내가 이제 표현하고 싶은 것을 연습을 한 거예요. 이제 정형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난 이제 이렇게 연기할 거야 라는 것을 100번 연습을 해서 그 중에 하나를 발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발견된 것을 가지고 또 100번 연습을 해야 돼.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연극 연습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그냥 자기 혼자 연습해서 가서 맞춰보고 그냥 공연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워낙에 이제 그 공연은 많고 사람은 적고 하다 보니까 배우들이 막 혼자서 막 전문적인 하는 사람들 대본 서너 개씩 들고 다녀요. 그래서 아침에 어디 연습장, 또 저녁에는 어디 연습장 막 이렇게 다니면서 연극 연습을 하죠. 서울이든 광주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기가 창조가 안 돼.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4편에 공연하는데 다 A만 나와. 이 공연에는 A라는 사람이 뛰는 공연은 주인공이 다 다른데 A라는 사람만 나와요. 그러면 보는 관객은 재미가 없죠. 도대체 내가 지금 저 연기자를 보러 온 게 아니고 연극 속의 배역을 보러 온 건데 그 사람만 보여. 그래서 관객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햄릿을 하는데도 A, B, C, D가 다 다른 햄릿을 할 건데 한 사람이 똑같은 연기만 해버리면 재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요즘 TV 드라마 엄청나게 많죠.
그 공중파 방송 KBS, MBC, SBS에서 나오는 드라마 보면은 중년 이상은 그 사람만 나오잖아요. 보면은 맨 그 사람만 나와.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그 사람은 그 연기밖에 안 하거든. 그래서 그래서 이제 TVN이나 OCN에서 하는 드라마를 많이 보게 돼요. 거기 출연한 연기자들은 출연료가 싸요. 대신에 다작을 할 수 있어. 근데 거기서는 사람들 많이 안 쓰거든요. 여기 하면은 이 사람 또 빠지고 막 하는데, 우리 일일 연속극이나 보면은 똑같은 사람이 매번 나오니까는 저 드라마 같고, 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죠. 근데 연극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연기자가 계속 창조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선에 가면은 그냥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 역할만.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저도 이제 뭐 요즘 드라마는 많이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했던 드라마들이 있어 재밌더라고요, 보면은. 전원일기 같은 경우도 저기 아주 오래됐는데, 남들은 다 늙어가는데 안 늙어가는 사람도 다 있잖아요. 20대 때부터 할머니 역할 하다 보니까 20년이 지난 뒤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요즘 전원일기 많이 하잖아요. 또 재방송으로. 그거 보고 있으면은 참 웃겨요. 저 사람은 저 첫 번째 나왔는데 다시 또 나오네? 뭐 이런 거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면식 씨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처음에 나올 때는 어디 돌아다니는 사람 나왔다가 나중에 또 그 살로 오고 이면식 씨 같은 게 전원일기의 역할이 한 3가지 역할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고, 사극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워낙에 사람이 많으니까, 저 사람 어저께 죽었는데 다시 나와.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연기는 그럴 수 있어요. 연극에서도. 근데 연극은 가장 기본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예술이에요. 제한되어 있어. 장소,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연극은. 지금 현 시점이 있거든요. 연극은. 지금 현 시점이라는 것이 그 당시 상황만 있으면 1920년대 상황을 그린 연극이라면 1920년이라는 그 시점에가 딱 못 박혀 있는 거죠. 과거와 미래를 갈 수가 없어. 과거와 미래는 또 다른 장면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장면에서는 현재적인 제한이 있고, 시간과 장소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연극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알면서 연기를 해야 돼요. 그것을 알면서. 근데 이제 좀 어려운 거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말씀을 별로 안 하시니까 제가 왔다 갔다 이야기가 되네요. 제가 사실은 독백 같은 경우 한번 해보시라 그러려고 좀 준비를 하긴 했는데, 어쩔란가 모르겠네요. 한번 그냥 보시면서 한 번씩 대사 한 번씩 해보실래요? 네, 좀 나눠주십시오. 이제 드라마나 연극에서 나오는 대사들이거든요. 혼자 하는 대사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해서 한번 각자 다 한번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독백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의 표현, 몸으로 막 표현하는 게 아니라, 독백 대사는 내가 어떻게 이것을 말을 어디에서 끊고 어떻게 이어가고 감정의 폭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야, 목소리가 얼마나 섹시한 줄 아냐? 한 직장 내에서 서로 좋아했는데 결국 이건 성장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 아이스 대사를 하다 보면은 스스로가 느낄 때, 여기서는 내가 목소리를 올려야 되겠다, 또는 여기서 내가 목소리를 좀 다운시키고, 또는 여기서 내가 숨을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항상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무조건 여기 써진 대로 다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참을 쉬어도 돼. 그리고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혼자 하는 대사지만은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 상대방한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한테 말을 할 때 내 말만 속사포처럼 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전달할 때. 우리가 평상시 연기할 때도 내가 대사를 하면 상대방이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약속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링 포인트, 액팅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먼저죠. 말을 할 때.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내가 그 느낌을 받을 것인가를 스스로가 이제 짜는 거예요. 계산으로 하는 거죠. 연기를 매번 다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막 욕했어. 그러면 내가 그 욕한 감정을 받았을 때 어느 부분에 내가 화를 낼지 그런 거에 가야 돼. 화를 내가 바로 누군가 딱 오면 딱 때릴 수는 없잖아. 내가 느껴야 그 다음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포인트를 갖는 거죠. 독백 혼자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딱 가다가 내가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걸 한번 해볼까요? 전부 여자들 대사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뭐 한 직장 내에서 서로 좋아했는데 상사인 남자는 관두고 부하인 여자는 얼굴 두껍게 꿋꿋하게 남아서 일 참 잘하겠다. 이걸 상대방한테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한테 누구한테 하는 건데 말을 계속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부하인 여자는 얼굴 두껍고 꿋꿋하게 이럴 때 상대방이 느끼는 또 감정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표현을 해줄 때 그럴 때가 바로 내가 필링 포인트, 느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말이 끝난 다음에 내 말을 이어갈 때가 액팅 포인트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느끼는 감정을 어디에서 느낄 것인가를 먼저 찾는 것이 이제 일명 분석이라고 그래요, 분석.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찾으면은 연기를 하는데 도움이 되죠. 감정을 먼저 느껴줘야 되니까. 그래서 잘 읽으셨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그 독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연기할 때도 연기자들 기본 전문 연기자들도 독백을 많이 연습을 해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호흡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을 보통 우리는 이 정도를 한 호흡에 다 해요. 한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숨을 한번 들여 마셔서 한 번에 다 가는 건데 이 안에서 숨을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숨을 뭐 안 쉬는 게 아니라 숨을 쉬는데 감정의 호흡을 갖는 거죠. 감정의 호흡. 그래서 이제 이 호흡이 그런 변화를 갖게 되면은 감정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의 느낌을 호흡으로 하는 거예요. 요즘은 예전에는 저희들은 이제 목소리를 키우는 연습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워낙 기계들이 좋아서 목소리를 일부러 키울 필요가 없잖아요. 요즘 다 마이크를 하니까. 그래서 예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바로 발음이에요. 발음. 우리나라 소리가 세종대왕께서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글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말이 그렇게 사실은 쉬운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입에서 모여지는 이 소리들이 닿는 소리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리가 있잖아요. 그 소리들의 발음을 정말 잘 했을 때는 작은 소리로 해도 정확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발음에 정말 안 되는 발음들이 리을 발음들을 많이 받침에 붙은 경우에 이렇게 또 올렸을 때 자음접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항상 연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처음 연극하면은 항상 나무젓가락 또는 볼펜 물고 다녔어요. 이렇게 항상 물면서 혀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스스로 느껴보는 어떤 경우도 있죠. 저도 지금 혀 밑에를 잘랐어요. 혀 밑으로 잡아 당기는 거 있잖아요. 혀 밑에. 그걸 저 중학교 때 잘랐거든요. 중3 졸업하고 나서 겨울방학 때. 근데 잘랐으면은 연습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자르고 놔둬버리니까 연습도 안 하고 똑같아져. 그러니까 혀가 짧잖아요. 혀가 짧아서 밑에를 잘랐어요. 그럼 혀가 좀 길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병원이라는 게 유행 따라간다고 그때는 이 수술을 많이 했어요. 혀 밑에 자르는 수술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연기를 하고 싶었던 꿈이 있어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걸 했었어요.
했는데 나중에는 후회를 많이 했죠. 별로 좋지 않아요. 안 하고도 충분히 연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그 연기를 직접 하다가 알게 된 거죠. 그때는 그냥 섣불리 하려면은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그런 웃긴 상황도 생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녀는 괴로워의 한나 역할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말을 하게 되면은 뭐 상준 씨는 이해할 거야. 이쁜 여자 됐으니까 된 거 아니야? 야 박정민, 언제부터 네가 남자 박사가 됐니? 누가 들으면 수십 년 연애해 본 사람인 줄 알겠다. 불타는 연애를 하신다. 느낌의 감정만 약간씩 그 톤에서 주시기만 하면은 재미를 느끼는 거죠. 재미를. 저도 이제 뭐 영화도 이 영화는 봤지만은 그 안에 어떤 대사가 나오는지 잘 모르니까요. 근데 저희는 이제 대본이라는 텍스트로 받았을 때 이것을 이제 잘게 써는 연습을 먼저 해요. 어디서부터 호흡을 또 어떤 말을 어떤 것을 호흡을 계속 이어서 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 그냥 보신 거죠 뭐. 블랙독의 서현진 대사. 그러니까 옛날엔 유명한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이 대사를 하지만은 앞뒤에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이 상황을 모노 이 독백은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대사를 할까? 자기만의 상상을 하는 거죠. 물론 그 드라마에서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것은 이 부분만 봤잖아요. 이 부분만 봤기 때문에 앞에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내가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표현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각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내고 만들어내는 과정. 이제 다른 걸 한번 해볼 텐데요. 한번 읽어보셨으니까. 자, 두 분씩 짝을 한번 지어보세요. 제가 오른쪽에 계신 분, 제가 봤을 때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A팀, 왼쪽이 B팀입니다. 제가 단어를 드릴게요. A는 상대방한테 왔어? 반가워?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B는 응, 싫어. 이 말만 합니다. 서로 대화를 해보세요. 계속 반복해요. 네. 아니, 자,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다양한 표현 방법. 자, 화를 내지 마세요. 화를 내지 않고 합니다. 예, 화를 내지 않고. 자, 반가워도 반가워. 반가. 막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감정의 폭이 달라요. 감정의 폭이. 그 감정의 폭을 자, A와 B가 스스로 폭을 정해봅니다. 그러면은 자, 너무너무 우와 반가워 나도라는 느낌이 생략된 상태에서 응을 받아줍니다.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응 싫어만 하는 거예요. 왔어? 반가워. 제가 왔어라고 했던가요? 왔어? 반가워. 싫어. 왔어? 응. 반가워. 싫어. 자, 굉장히 좀 이상한 말이죠? 하지만은 그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감정의 느낌을 한번. 그러니까, 자, 우리는 오늘 제목이 창의적 표현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어요. 자, 교감을 대보는 거. 그 다음에 상상해서 표현해보는 거. 이걸 해보는 겁니다. 왔어? 반가워. 왔어? 왔어? 자, 이번에는 이제 왔으니까 A가 B한테 나가라고 합니다. 그럼 B는 싫어. 그러면은 A는 빨리 안 나가? 싫다니까? B는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방금 했죠. 왔어, 반가워, 그 다음에 나가, 빨리 안 나가, 그죠? 그 다음에 B는 응, 싫어, 그 다음에 또 뭐였죠? 또 뭐였죠? 나가 했을 때 싫어. 두 번째 싫어. 그 다음에 싫다니까. 자, 전부 다 네 마디씩이죠. 자,
이제 총 4팀이 있습니다. 각 팀마다 지금 여기가 어디라는 건지 장소를 한번 두 분씩에서 결정을 해보세요. 장소. 자, 여기는 어디야? 어디라는 장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장소를, 그렇죠. 그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뭐 식당이 됐든 목욕탕이 됐든 뭐 화장실이 됐든 자 그러면은 장소를 설정하게 되면은 그 장소의 상황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을 상상하면서 해보는 겁니다. 여긴 어디야?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가 어딘지를 두 분이서 우리 여기가 그걸 만들어 보라는 거죠. 네, 장소를 한번. 자, 제가 준 것 중에 나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실외가 아니라 실내라는 거죠. 실내라는 거죠. 일단 기본적인 이게 어디 공간이라는 거죠. 거리나 이런 게 아니고 어디 공간이야. 나가, 빨리 안 나가? 나가. 빨리 안 나가. 자, 방금 이제 이쪽에서 그 말씀해 주셨지만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설정해 볼게요, 이제. 관계인지를 여러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두 사람이 어떤 사이인지, 어떤 관계인지, 그 다음에 방금의 어떤 장소가 있었잖아요. 또 다른 장소를 한번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연습해 보십시오. 반갑다 그랬다. 반가워. 싫어. 반가워. 네, 잘하셨습니다. 모두 박수. 짧은 말이지만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아주 말도 안 되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만은 여기에 내 감정을 어떻게 실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의자를 놓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연기 연습 중에 의자를 놓고 하는데, 자, 한번 나와 보십시오. 앉아보세요. 짝이니까 오세요. 응. 자, 예, 나오세요. 짝이니까. 아니, 의자 놔두고. 의자 놔두고. 예. 자. 아니, 이쪽으로 오세요. 거기 계세요, 거기. 예. 잡지 마세요. 터치는 없어요, 터치는. 자, 이게 똑같은 감정의 표현이에요. 자, 이분을 의자에서 일어나게 해보세요. 근데 어떤 말을 하는 것은 말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일어나, 싫어. 일어나와 싫어만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일어나게끔 해보세요. 일어나. 싫어. 일어나. 싫어. 일어나란 말이야. 터치하면 안 돼요. 일어나란 말이 싫다고. 일어나. 싫어. 여기 올라간다고. 올라간다고 일어나. 자, 아니요. 일어나면 지는 거야. 네. 자,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잘하셨습니다. 자, 두 분이 바꿔서 한번. 예. 자. 일어나. 싫어. 일어나. 싫다고. 빨리 일어나. 싫어. 빨리 안 일어나. 일어나 줄게. 자, 두 분 한번 해보실래요? 자, 누가 앉으실래요? 아닌가? 예, 조심히 앉으십시오. 예. 자, 대사는 일어나와 싫어만 있습니다. 예. 할 수 있는 말은 싫어만 있고, 할 수 있는 말은 일어나만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훈련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감정은. 사람을 얼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감정까지 나? 화가 나. 화가 날 때. 화가 아마 엄청나게 납니다. 이거 하다 보면은. 그런데 물리적인 힘은 절대 가하지 않고 말로서만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거죠. 네. 싫어. 일어나. 싫다. 싫어. 일어나. 싫어. 일어나. 싫어. 일어나 버렸네. 자,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자, 이게 결국에는 사실은 뭐 어떤 거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서로 이제 다 아시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의 어떤 감정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다가 또 열어오니까 뭐 일어나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학생들하고 이걸 했을 때 싸움도 많이 납니다, 이게. 치고받고 나중에 가서 서로 싸우고 해요. 이게 결국 거울 보고 가위바위보 하는 거예요. 거울 보고 가위바위보를 하게 되면 누가 이겨요? 뭐 이긴 사람 없어요. 그죠? 절대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거울 보고 내가 가위바위보 하고 있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지. 이게. 자, 두 분 나와보세요. 자, 이게 교감이라는 거거든요. 서로의 감정을 같이 느껴보는 겁니다. 단지 내가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싫어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싫어 표현도 상대방한테 감정 그냥 무조건 싫다고 표현을 하지만은 그 감정을 전달을 해주는 거죠. 예. 해보십시오. 일어나. 일어나라고. 싫다고. 싫어. 형 일어나란 게. 싫어. 일어나. 싫어. 정말로 일어나. 네. 자, 두 분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두 분을 바꿔서 한번 싸움 나게 생겼어요. 자, 해보십시오. 일어나. 싫어. 일어나. 싫다고. 싫어. 일어나. 싫다고 그랬잖아요. 싫어. 일어나. 안 일어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두 분 나와보세요. 자, 앉아보십시오. 자, 보자. 네. 일어나. 싫어. 싫다고. 일어나. 너무 쉽게 일어난대요? 예. 너무 쉽게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연기의 가장 기본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교감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서로의 느낌을 가져가는 것들인데 단순하죠. 단순한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 모든 그 아까 7가지의 감정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감정이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외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앉아있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외면하고 있잖아요. 서 있는 사람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앉아있는 사람은 이 들어온 것을 막아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감정이 치받다 보면 둘이 마주보게 되죠. 마주보고 싸움나는 이제 이게 이제 연기 훈련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연기 훈련 방법은 고대 때부터 내려오는 연기 훈련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상대방과 나와 너, 우리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 말에서 어르고 처음에는 부드럽게 일어나 웃으면서 일어나 하다가 나중에 막 감정이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감정을 절제하는 훈련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상대방을 일어나게 하려면은 어떻게 일어나게 할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말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 같으면 발로 한 대 쳐버리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그 표현 방법을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서로 감정을 같이 나누어 가졌다는 그런 것을 하게 된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